자, 확통 6모보다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30번 읽다가 답을 못 낸 학생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주제 자체는 친숙했지만 시간 분배해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난이도로 연습해 두는 건 중요할 것 같아. 자, 28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합집합과 여사건에 대한 논리. 그래서 저희 시즌1 3회에서도 요거 같은 논리를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수강호기에 벌써 요 내용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자, 많이 연습해 두시면 분명히 수능에서 티날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빨간색 카드 한 장, 레드 한 장, 블루가 한 장, 그 다음에 노란색이 3장, 거기에 보라색이 3장 있습니다. 자, 요 전체 4개의 컬러를 8장의 카드를 A, B, C한테 나눠줍니다. 가 한번 읽어볼게요. A, B가 각각 한 장 이상 카드를 받고, 그러면 한 장 이상인 거면 한 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사건으로 문제 푸는 거야. 0장을 가지고 가는 경우를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C는 뭐 0장 갖고 가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시면 A가 받는 카드 3개 가지수는 3개 이하다.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지. 여사콘 활용해 줘야겠다. 왜냐하면 색깔 자체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3개 이하면 뭐 3개 갖고 가는 경우, 2개 갖고 가는 경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4개를 갖고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갖고 갈 거냐면 가를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대한 여사건들을 가를 만족하면서 나에 대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단 가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 얘기는 전체 케이스는 어떠한 상황이다. 요 8장의 카드를 A, B, C 3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가조건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자, 무조건 전체로 한번 가보자. A, B가 한 장 이상 받는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렇게 8장을 A, B, C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레드가 갈 수 있는 경우 3가지, 블루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옐로가 갈 수 있는 거 3H3이야. 보라가 갈 수 있는 것도 3H3이에요. 그쵸? 그래서 9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5C3이니까 5C나 마찬가지 10에 제곱해서 이때 전체 상황은 900개입니다. 자, 그런데 가조건에서 한 장 이상 받는데요. A, B가. 그 얘기는 A가 0개를 받던가 또는 B가 0개를 받는 요 상황을 빼주면 되겠네. 전체에서. 그치?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또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집합 논리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A가 0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A가 아예 사라져. 나눠지는데 그 상황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빨간색이 갈 수 있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갈 수 있는 거 2가지, 2의 제곱이죠. 2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옐로우도 2사람, 그 다음에 보라색도 2사람. 그래서 서로 다른 2명에게 똑같은 노란 카드, 서로 다른 2명에게 똑같은 보라 카드. 그죠? 그래서 이때는 4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는 4C3이 될 거라서 16 곱해지면 64가 되는데, 자, 요거는 A가 0인 케이스야. 그치? B가 0인 케이스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서 A가 0인 사건 64가지, B가 0인 사건 동일할 거니까 곱하기 2. 근데 합집합 논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케이스는 빼줘야겠네. 그죠? 그러면 A도 안 받았고 B도 안 받아.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C가 다 갖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전체 한 가지만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8 빼기 1이니까 127가지 케이스.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가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상황은 전체 900개에서 A가 0개던가 B가 0개가 되는 127가지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900 마이너스 127이니까 773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가조건만 건드린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가를 만족하는 이 전체 773가지 안에서 학생 A가 카드 개수가 4개를 갖고 가는 경우를 빼버리자. 오케이. 자, 그래서 나의 여사건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A, B는 모두 한 장 이상씩 받은 거야. 그치? A, B는 한 장 이상씩 받았고 근데 A가 네 종류의 색깔을 다 갖고 간 상황이야. 자, 그러면 A가 네 종류를 다 갖고 갔다라는 건 빨간색 카드는 무조건 A한테 간 거고 하나 있던 파란색 카드도 A한테 간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B, C에 대해서 한번 가볼 건데 자, 전체 네 가지 컬러 중에서 하나는 모두 다 A한테 미리 선 배정해버리자. 그치? 그러면 네 종류의 색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두 개의 이 노란색 카드를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야? A, B, C한테 줄 수 있어. 3H. 서로 다른 세 사람에게 남아있는 노란 카드. 보라색 카드도 마찬가지죠. 퍼플 두 개가 A, B, C한테 가주는 거야. 3H의 제곱이야.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중에는 A, B가 모두 한 장씩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가족권을 만족하는 773개 중에서 지금 나에 대한 여사건을 끌고 가는 거니까 지금 A가 카드를 갖고 간 건 분명해. 4장을 미리 선배정했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B가 0개인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권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따로 빼줘야 돼. 그럼 B가 0개를 가지게 됩니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B가 안 갖고 가는 거죠. 따라서 자 이때는 A한테 마찬가지로 색깔별로 한 장씩 미리 줬어. 그러면 남아있는 두 개의 노란색 카드가 A랑 C한테만 갈 수 있어요. 보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안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를 빼줘야 해.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그러면 4C2니까 그러면 6의 제곱해서 36. 이거는 3C2니까 그러면 3의 제곱해서 9. 따라서 27가지가 됩니다. 네. 자, 최종 답 낼게요. 따라서 773 전체 가족권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가족권을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나에 대한 여사건 27가지를 빼주면 되겠다. 그죠? 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746이 답이 됩니다. 자, 29번 숫자 자체가 좀 편하진 않았다. 15,360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출푼 학생들은 작년 구목 같은 자리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시행 횟수는 나와 있죠. 15,360. 그러면 이항 분포에서 NP 써주는 거니까 확률 계산하시고 나머지는 정규 분포로 근사하셔서 네, 자, 요 표 이용해서 답 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한번 가볼게요. 확률 구하려고 A가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는 2, 3을 원소로 가집니다. 2랑 3, 그 다음에 4. 자, 보시면 A의 부분 집합 몇 개예요? A 원소 3개니까 2의 세제곱해서 8개 있어. 그 다음에 집합 B는 원소 2개니까 2의 제곱해서 4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각각 부분 집합들을 하나씩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각각 뽑은 그 부분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사건은 뭐냐면 그 기록한 수가 1이 되는 횟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는 거냐면 A에서 부분 집합 꺼내, B에서 부분 집합 꺼내. 그리고 나서 그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자, 그때의 확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 이항 분포에서 일단 시행 횟수는 15,360. 거기에다가 자, P를 구해 볼 건데 자, 이 P는 방금의 상황들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 집합들을 건드려 주는 거니까 전체 개수는 A에서 뽑는 8가지, 그 다음에 B에서 나오는 4가지, 전체 32가지 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딱 하나. 그럼 생각해보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하나인 건 2나 3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각각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의 부분 집합을 A'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B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를 B'이라고 해보고 2나 3 중에 하나가 어쨌건 교집합의 이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상황이잖아. 그 1개는 2나 3 중에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여기 만약 2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상황도 한번 건드려 봅시다. 네. 자, 하나하나 다 세워도 좋아요. 첫 번째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가볼게요. 그러면 B'에는 3이 있거나 3이 없거나.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B 안에 부분집합 중에서 2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이 있거나 없거나지. 만약 3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으로 가능한 건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돼. 그치? 이렇게 되니까 A 프라임에 올 수 있는 거 3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서 경우의 수 두 가지. 4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니까. 결국 2의 제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에 3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원소의 개수 겹쳐지는 부분에 2만 있어요. 이렇게 되면 A 프라임, A의 부분집합에 3이 들어와 버리면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에 원소 개수가 2개가 되니까 3은 못 오지. 그러면 4가 들어오던가 말던가. 그러니까 이때는 3이 들어온 경우에는 A 프라임에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4에 대한 옵션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 6가지네요. 근데 겹쳐지는 부분에 3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의 원소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끝나겠네. 그죠? 네. 자, 따라서 처리 한번 해보면 여기가 12니까 3. 따라서 확률은 8분의 3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러고 나면 나머지는 계산해서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돼. 자, 가봅시다. 따라서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산수해야 돼. 15,360 거기에다가 곱하기 8분의 3 가봅시다. 네. 그래서 8 나눠줄게요. 그러면 8 나눠주니까 8, 1은 8. 그러면 73이니까 8, 9, 72 거기에 1920 거기에다 곱하기 3이네. 따라서 평균의 값은 여기다 3 곱해지는 거니까 5760이에요. 자, NP 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의 제곱 분산 자리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 방금 구했던 NP에다가 8분의 5 NPQ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5760에다가 곱하기 8분의 5 NPQ 곱해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7에 56 720 곱하기 5니까 3600 그러니까 60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처리됐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기록한 그 수가 1이 되는 횟수가 5880 이상이 되는 확률 물어봅니다. 그러면 평빼시나 바꿔주면 끝. 그래서 5880에다 5760 빼주자. 그러면 120이죠. 평균 빼서 거기에다가 시그마 나눠줍시다. 60. 그래서 자, 이 값이 2네. 따라서 이제 평균이 0인 표준 정규 분포에서 2 이상이 되는 확률 물어봅니다. 0에서 2까지가 0.477. 따라서 이 값은 0.5에다 빼주면 되죠. 그래서 0.023 계산이 되네. 따라서 답 냅시다. 네. 자, 그래서 1000 곱해주면 답은 23 계산이 됩니다. 자,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꼭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항분포. 그래서 시행횟수 체크하고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계산하기. 그리고 나면 정규분포로 근사. 그 다음은 표준화라서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29번. 연습 꼭 해놔야 되고 수능에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유형. 자, 그동안의 문풀이 연습에서 이 문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확통 문제에서 문장이 길어. 마치 안 읽는 가전제품 사용 설명처럼 엄청 길다. 그럼 그 문제 포기하지 말자. 왜? 항상 문제가 길면 연산이 작아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풀어야 되게 문제를 설계하기 때문이야. 지금 전형적인 문제죠. 30번. 자, 보시면 읽을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 카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귤을 갖고 가는 상황도 복잡해요. 그래서 해석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자, 우선 A는 숫자 카드를 1이랑 8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두 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8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8카드를 바닥에다 내려놓는데요. 8이 나오면 바닥에. 1이 나오면 바닥에 안 내려놓는다고 해. 네, 확통 문제 중에서 바닥에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은 정말 낯설었어. 네. 자, 그 다음에 B도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 문제 보자마자 저는 그러면 18 카드는 바닥에 안 내려놓고 들고 있었던 건가? 뭐 어디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자, B 학생으로 한번 가볼게요. B는
일단 갖고 있는 숫자가 2, 3, 4, 5, 6, 7. 자, 이렇게 해서 6장의 카드가 있어요. 1이 없으니까. 자, 그 중에서 한 장을 선택을 할 건데요. n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7 이하의 자연수. n이 등장을 해서 카드에서 한 장을 딱 택할 건데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 카드를 바닥에 내려놔요. 그럼 n이 뭔지 모르는데요? 만약에 그 자연수 n이 1이라면 b는 작거나 같을 때만 내려놓는 거면 내려놓을 일이 없는 거고. 그지? 만약에 7 이하니까 2, 3, 4, 5, 6, 7 중에서 하나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자 n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n이 4라고 생각해 봐. 그렇게 되면 n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4면 작거나 같은 거 해주면 이렇게 2, 3, 4에서 전체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체 n에서 빼기 1 해주면 돼. 그치? n이 있으면 1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n이 만약에 5야? 그럼 1 제외하고 4개지. n이 6이야? 그러면 5개 되는 거니까. n보다 작거나 같은 건 n-1개 있고요. 그 얘기는 자 n보다 큰 것. 자, 큰 것 카운트 해주면 남아있는 거지. 전체 6장의 카드가 있고 n-1장을 제외한 나머지야. 그치? 그래서 6장에다가 빼기 n-1 처리해주면 되니까 7-n이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래서 n보다 작거나 같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한다?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바닥에 내려놔요. 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A랑 B한테 Q를 다시 나눠줄 겁니다. 네.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2명이면 이때는 더 큰 수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Q를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1명일 때는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Q를 받아가고요.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아무도 없을 때는 Q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내 숫자 카드도 있었는데 N도 추론해야 되는데 귤도 봐야 돼. 네. 자, 귤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근데 귤에 대한 케이스 분류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그래도 해석만 하고 나면 좀 쉽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문제에서 나온 저 카테고리 그대로 가주면 돼. 바닥에 내려놓은 카드가 바닥에 2장 있을 때 각각 한 장씩 내려놓으니까 2명 다 카드를 내려놓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때는 그러면 A도 바닥에 내려놓은 거야. 그치? 그러면 8을 뽑았다라는 얘기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8을 뽑았어. 그죠? 네. 자, 그리고 B도 뽑은 거죠. 그러면 전체 B는 카드 한 장을 바닥에 내려놓은 거니까 전체 6장 중에서 n-1만큼 확률이네. 바닥에 내려놨어. 그죠? 네. 자, 요때는 누가 Q를 가지고 간다? 더 큰 숫자. 근데 A가 내려놓으면 무조건 8을 내려놓기 때문에 여기 무슨 숫자가 나오든 간에 8이 더 커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Q를 가지고 간다? A가 Q를 가지고 갑니다. 네, Q를 A가 갖고 가. 자, 그래서 요때 확률은 12분의 n-1이야.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닥에 카드가 한 장 있는 경우. 자, 그럼 이때 상황은 좀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A가 내려놨을 때. A가 그러니까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 두 번째는 B가 바닥에 내려놓는 경우. 그치? 자, A가 바닥에 내려놓은 거는 아까처럼 8을 뽑은 거예요. 2분의 1의 확률로. 그죠? 네. 자, 그 얘기는 B는 바닥에 못 내려놓은 거야. 한 장만 내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자, 전체 6분의 7 마이너스 n만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 확률은 12분의 7 마이너스 n이고요. 그럼 이때 한번 생각해봐요. 이때는 누가 Q를 가지고 간다?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이 Q를 갖고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상황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거다? B가 Q를 가지고 갑니다. 네, B가 Q를 갖고 가네요. 자, 또 B가 내려놓고 A가 안 내려놨어. 그러면 A가 안 내려놓은 거니까 1을 뽑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A가 바닥에 못 내려놨고. 그러면 이제 B가 그 한 장을 바닥에 내려놓은 거지. 바닥에 내려놓을 확률이니까 6분의 n-1.
그래서 이때 12분의 n-1.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때 누가 귤을 가지고 가는 거지? A가 갖고 가는 거죠. 이때도 A가 갖고 갑니다. A가 귤을 갖고 가요. 자, 그럼 잠깐 그래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래서 A가 귤을 받을 확률, B가 귤을 받을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확률이 서로 같대요. 네, 그때 N과 P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결국 A가 귤을 갖고 가는 확률은 12분의 n-1 또는 12분의 n-1. 그래서 자 A가 귤을 갖고 가는 확률은 12분의 n-1 곱하기 2예요. 자 B가 갖고 가는 그 확률은 12분의 7-n입니다. 이게 같대요. 그래서 2n-2 분자가 7-n이랑 같아지면 돼. 그래서 정리해주면 3n이 9입니다. 따라서 n은 확정이야. n은 3이요. 자 그럼 그때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n자리에 3 넣어주시면 그러면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지. 자 그래서 지금 P도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P가 3분의 1입니다. B는 3분의 1. 제가 처음에 한 말을 수능 들어가서 꼭 기억하세요. 문장이 길어요. 읽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연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따라서 답 내고 마무리할게요. 24 곱하기 n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72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8 더해주면 답은 80 계산이 됩니다. 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모 끝나고 이래저래 눈물 나는 학생들 많지. 그리고 왜 그럴까요? 수능 가까워지면 한 번씩 날 잡고 울고 싶을 만큼 뭔가 마음이 힘들고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아, 네.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진정한 승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의 느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바쁘다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나 이것도 부족한 거 같고 수시 원서도 써야 되는 거 같고 뭐 해도 돼 논술 준비도 해야 되는 거 같고 나 사탄도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 거 같고 국어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돼. 스스로 계속 그 시간축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세요. 같은 한 시간을 할 때도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한 시간을 하는 거라 그냥 차 한 잔 어차피 한 시간이야. 어차피 한 시간이야. 그 한 시간 동안 아무 압박 없이 평온하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차 한 잔 놓고 공부하는 거랑 그 차이를 꼭 느껴보세요. 그래서 자 수능 가까워질수록 진짜 자발적으로 이 시간을 느리게 쓰는 사람이 이겨. 내가 급하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그렇게 계속 자기를 쪼으면 진짜 집중이 힘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구모 끝나고 이래저래 우는 학생도 많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 구모에서 잘 나온 학생들도 잘 한 거고 구모 말도 안 되게 많이 틀린 학생인데 그거 오히려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구모 끝나고 나서 수능까지 70일 남았습니다. 그때 너무 잘 봐버리면 오히려 수학을 놔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능 때 진짜 피눈물 흘리거든. 근데 구모에서 어느 정도 상처가 왔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자. 그래도 놓지 말라고. 그래도 성실하게 하라는 신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덤덤하게 수능 준비하시면 돼요. 수능 날 최고의 점수가 나올 거야. 분명합니다. 과정이거든요. 결국엔 잘 될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말자.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꾸준히 성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수능에서 결과 냅시다.